안녕하십니까. 이준하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뭐 연일 뜨겁습니다. 뭐 재건축 얘기, 강남 얘기로 뭐 온 나라의 그 정책 산업인 주택 산업이 온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뭐 아까 저기 고재풍 박사랑 재건축 얘기할 때도 제가 질문을 오프닝으로 드렸던 건데, 오늘 나오신 또 이 전문가하고도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오늘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도 아주 대한민국의 제일 핫한 키워드 두 개를 붙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란 이런 이름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상천외한 제목을 만들고 이 주제를 같이 풀어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거 제목이 진짜 대한민국에 제일 핫한 건데 두 개 붙여놨는데요. 요즘 뭐 경제 쪽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키워드가 이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한다는 거하고 비트코인 열풍 뭐 이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고 예. 대표님, 아까 제가 질문을 그 고재풍 박사랑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인을 줘도 이제 그런 사인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얘기입니다. 그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뭐 8억 4천까지 나온다면 보통 한 17억 정도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17억 그냥 벌었으면 8억 반 내면 되지 이런 댓글도 있고 한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는 미시리언 이 과세잖아요. 종전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고 종후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차액분에 대해서 50% 이상 뭐 이렇게 산정돼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제 뭐 양도 차익이 실현됐으면은 예. 양도 소득세에서 내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냥 시세가 올랐다는 걸로 인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은, 사실 그러면 시세가 내리면 돌려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시세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르면 세금을 걷어가고 내리면은 나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원 분양을 받았은 분들, 원래 갖고 있었던 분들이 평가할 땐 그게 그 형평성이 맞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뭐 투자가 됐던 실수요자가 됐던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서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추진위 구성 시기부터 어쨌든 중간에 들어갔건 처음부터 갖고 있었건 차익이 발생한 거를 보고 그것도 이제 그 조합에다가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 사업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일단 통장에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업이 준공이 된 다음에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팔지도 돈 못하게 없으면은 사업 추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거래까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또 자세히 보면은 결국 감정 평가라는 것이 시세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실거래가가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근데 거래를 재건축 조합은 입주권 양도 금지를 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래 사례가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장기 보유자들,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분들, 그러니까 매물이 뭐 예컨대 한 100개 있었다가 이렇게 되면 한두 개로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소수의 물건만 나와 있으니까 가격 자체가 뻥튀기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건 시세가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가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런 한두 건의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또 감정평가를 할 테니까, 그럼 결국은 굉장히 높은 차익이 생기는 거로 결론이 날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업 추진하기가 뭐 어렵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비트코인. 자, 어떤 상관관계인지 시작해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들이 굉장히 가격이 빠른 시간 내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열풍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초창기에 한 3, 4년 전쯤에 들어갔던 분들은 큰 그 차익을 보고 판 사람들도 제가 여러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 뭐 파리 대책 이후에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강남 아파트, 강남 4구뿐만이 아니고
서울 한강변, 뭐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까지 예. 전체적으로 상승세일 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은 뭐 일종의 주식으로 따지면 순환매적인 성격이 그렇죠.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천이라든가 뭐 평촌, 뭐 분당 할 거 없이 이제 외곽 지역들까지 불똥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 보통 그 1월 달에는 예. 뭐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비수기잖아요. 예, 거래가 거의 없는 편인데 예. 올해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적인 과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제가 예측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12월 경에 뭐 양도세 중과세 방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금매성 매물이 예, 중과세를 회피하는 매물들이 좀 나올 걸로 봤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이 이제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고 계속 후속 대책들이 지금 발표되고 계속 흘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봤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매도 매수가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이루는 데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렇죠, 건데 이렇게 보면은 호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예. 이제 시세보다 비싼 호가가 나오게 되면 그 호가를 받아주는 사람, 받아주는 매수자가 있어야 이제 가격이 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11월 경부터 다시 호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11, 12월에 호가가 높아지면은 예. 지금 장의 성격이 실수요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실수요자들은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이 투자자들은 보면은 이제 뭐 더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지금은 그렇게 그 매수 세력의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전 2000년대 초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호가가 당분간 유지되다가 결국 이제 뭐 중과세를 앞둔 뭐 2월, 3월쯤으로 오면은 예. 다시 그거를 못 받아주게 되니까 예. 결국은 뭐 호가가 떨어지고 또 시세 수준의 거래 또는 금매까지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의외로 그 호가가 막 한 1, 2억 비싼 호가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비트코인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비트코인인데, 그런 성격이죠.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는 거는 다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반포, 압구정이 다른 동네인 것 같지만은 반포에 있는 어떤 아파트 한 건의 거래가 예. 전체 영향을 미치는. 반포 지역뿐만이 아니라 압구정이라든가 대치동까지도 영향을 같이 미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가라든가 시세가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높은 수준의 호가를 누군가 한 사람이 받아주게 되면 예. 전 지역에 다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호가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실제 시장에 형성된 가격은 아니고 예. 그냥 뭐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팔리는 순간 그렇죠. 시세가 돼버리죠. 그렇죠. 시세가 돼버리는데 이제 호가 경우에는 왜 높아지냐면은 이미 양도세가 가산세가 적용이 되니까 예. 나는 지금보다도 한 1, 2억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나마 내 손에 쥐는 돈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가를 올리게 되는데 의외로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제 주변에도 보니까 한 3명, 4명 정도가 이 비트코인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아 진짜입니까? 전 신문에서만 본 거 아니요, 진짜 있습니까? 제 주변 지인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 있어요. 저는 한 명도 없던데요. 있어요. 아 어, 그러면 얼마쯤 버셨대요? 그분은 뭐 한 3,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많이 버셨겠네요. 한 15억 정도 번 것 같아요. 그 시간은 꽤 걸렸죠. 뭐 예.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그걸 이제 12월 달에 딱 현금화 시켜가지고 예. 바로 본인이 가고 싶어 하던 강남 아파트를 한 채를 과감하게 아. 시세보다 한 2억 비싼데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세나 호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그분들한테는요. 그렇죠. 원래 본인이 들어간 돈은 3천만 원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뭐 한 2억 더 있어도 그동안 강남에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물건이 그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 2억 정도의 갭을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상관관계 있을 수 있군요. 네, 실수요자라면은 계속 이제 시세를 지켜보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한 2억 비싸면 안 합니다. 안 하겠죠. 그냥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상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 열풍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
어떤 시장의 통화량의 거품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또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돈이 지금은 이제 강남 주택시장, 아파트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지만은 또 주식시장으로 그렇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쭉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네. 어떤 새로운 산업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금융에 관련된 기술이 발전된다든가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거품이 발생되고 네. 이게 주가를 올린다든가 막 통화량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을 해왔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증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예. 그 후에 뭐 전기가 발명된다든가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막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면서 한 번씩 거품을 만들었고, 그랬죠. 그런 거 지금 폭삭하고 꺼졌던 때가 이제 세계 대공황이고, 예, 29년 그로 인해서 뭐 세계적인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보면은 1960년대에도 보면은 이제 뭐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하면서 결국 그 60년대 말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73년도에 붕괴가 되는데요. 또 최근에도 이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 금융 쪽에 관련해서 이게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이 그러니까 대출 채권을 판매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파생상품 그렇죠. 파생상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유동성을 크게 키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집값이 뛰니까 자꾸 대출을 더 일으켜서 집을 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늘고 나중에는 뭐 공급량이 느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러면서 깡통 주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출금보다도 매매가가 낮아지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저는 이제 뭐 금융위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보면은 금융위기가 이제 그 터진 지 2008년도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가 예, 지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고 양적 완화를 했죠. 예. 또 이제 저금리 상황이 상당히 오래 이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이런 돈들이 지금 이제 거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예.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하나의 역할을 할 거고요. 또 우리 예전에 이제 벤처붐이 있었지만은 지금 다시 그 IT 쪽. IT 쪽으로는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신산업들이 지금 다시 만들어지려고 하고 IT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쪽이 또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곳에서 버블이 발생되면 그런 버블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거기 이제 불안정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술이라는 게.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건 안정자산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발생된 거품들이 이런 주택시장이라든가 이제 부동산 안정적인 자산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쪽의 거품도 같이 키워나가는 장세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성격으로 한번 규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뭐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어느 하나 딱 우리가 역사를 잡고 얘기한 이유가 지금 뭐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정부 때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아니라고들 하지만 그대로 지금 뭐 공급에 대해서도 그 뭐죠?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그린벨트 해제하는 이런 모습들조차도 지금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비트코인이 얼마만큼일까요, 박 대표님은? 저는 이제 부동산을 판단할 때 늘 이제 한계와 적정의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적정한 것은 현재 시점 또 미래에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를 따져보는데 비트코인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뭐 그렇죠.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는 지금 이제 뭐 청년 실업이 많고 이제 사회가 불안정한 구조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일확천금을 해보자 하는 사람들 숫자가 이제 로또 이용자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멈추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300만 얘기하던데요. 지금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죠. 250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사용자가 앞으로 한 2배 정도는 더 늘어야 멈추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들 뭐 같이 그렇지만 아들이 이제 고3이고 젊은 친구들이 노동이나 일함의 열정의 이런 순수함은 하나도 없어진 것 같고 그런 열정은
뭐 맨 돈 벌었다는 사람만 있고 돈 잃었다는 사람 얘기는 짙게 나오고 이러니까 누구라도 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젊은 친구들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장년층들의 경우에는 예. 돈을 버는 어떤 결과뿐만이 아니고 과정에 대한 안정성도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덕성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뭐 10대, 20대들이 이 가상화폐 열풍에 빠져 있는데 보면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러나 저러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저희 선배들이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물려준 거 아닙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은 교육 문제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많이 같아요. 안타깝고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런 열정과 뭐를 해도 해야 될 열정을 이런 데 쏟고 이런 데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잘못됐긴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을 한 뭐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이전에 좀 쌀 때 들어온 분들은 그렇게 많이 빠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자기 생활을 하면서도 예, 할 수 예. 있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에 막 많이 오른 다음에 롤러코스터에 딱 올라탔죠. 이제 올라타는 그때서. 사람들은 생업이 안 돼. 안 된다 그러던데요. 예,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저희 저녁에 곽 대표님도 보셨죠. 술 먹다가 핸드폰 갖고 그거 막 보여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지 온 시간 집중을 다 거기에밖에 할 수밖에 왜 안 그러겠습니까? 잠깐 눈 깜짝하면 뭐 몇백 마리 잃었다 몇천 마리 잃었다 소리를 하니까. 근데 이제 강남 아파트는 지금 정책이 만든 어떤 산물의 결과물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번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지금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는데 안전진단 또 40년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공급을 자꾸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안을 내놔도 먹히질 않으니까 보니까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예상 금액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발표하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이제 겁주기인데 왜냐하면 파리 대책에서 나올 만한 대책을 다 꺼내놓은 거거든요. 이 다음에 쓸 대책 중 정말 극약 처방들인데 뭐 예를 들면 아예 거래를 금지시킨다든가 아니면 보유세를 대폭 올려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망쳐버리는 망치죠, 당연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약간 겁주기식 뭐 세무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초과이익 환수 예상 금액 이런 식으로 겁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에 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예.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지금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뭘 하면 되냐고 물어본다면은 예.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예컨대 재건축이 문제라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예. 한시적으로 해제하면 금세 이 문제는 해결돼 버려요. 물건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올해 한해서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 예. 그러면은 와장창 쏟아져 나오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되면 시장이 막 무너지겠지만은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물건이 나올 수 있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간단 말이야. 못 팔게 하니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곡선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라는 선을 아예 묶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기엔 부작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정책 입안하는 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100년 대계라는 게 딱 주택 부동산 정책하고 교육 정책인데 그 둘을 전혀 상관관계를 전혀 고려를 안 한 정책을 어떻게 동시다발로 내놔서 역설적 규제의 역설이 바로 나타나는 현 정부 내 부처 간에서 나타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끔 만든 게 참 답답하고요. 자, 오늘 강남 아파트와 비트코인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곽창석 대표 얘기해 봤는데요. 뭐 일단은 호가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사례 비교가 없다 보니까 제일 희소 가치가 있죠. 그나마 몇 개 팔 수 있는 게 나왔는데 그거를 받는 세력이 생겼다는 거죠. 일반 실수요자나 투자자는 2억 더 주고 잘 사진 않죠. 앞으로 더 오를 거 생각하더라도 세금 계산하고 하면. 그런데 그 세력이 바로 있다. 바로 환금을 했던 비트코인으로 인해 부를 축적한 분들은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의미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가상화폐로 그 수익 창출했던 분들이 호가를 무너뜨리면서 시세가 되면서 다시 호가가 생기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하고 답답함 같이 토로하시고요.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그 유튜브나 어디 이렇게 좋아요나 즐겨찾기 많이 하셔갖고 저희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들 계시면 좀 많이 전파해 주시면 밑에 댓글이 뭐 나쁜 얘기 좋은 얘기 저희는 다 힘이 되니까 우리 곽 대표님 또 세미나도 하죠. 그거 깨알 홍보 한번 하시죠. 네, 뭐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예.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간혹 이렇게 무료인 줄 알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유료 세미나입니다. 예. 10,000원이죠? 예. 10,000원은 상징적인 돈입니다. 이 지식을 취득하신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무료 세미나, 책임지지 못한 무료 세미나가 많아서 아마도 곽 대표님께서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요. 판단하셔갖고 좋은 정보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도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와 함께한 강남 아파트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로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이었습니다.